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3천만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를 위한 소형 주택 1,200채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5년도까지 캘리포니아 내 노숙자 수를 15%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취임 후 100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000명 이상의 노숙자를 위한 주거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경찰 당국은 길거리 음식점을 겨냥한 강절도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간 타코 트럭을 대상으로 한 권총 강도 사건만 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노래방 등 유흥업소 주변에서 협박과 갈취, 폭행을 일삼아왔던 한인 주모자와 갱 조직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갱 조직은 노래방과 또 노래방 도우미의 차량 운전기사를 상대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고 총격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샌클레멘트 지역의 산사태 등으로 4채 아파트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라브라 지역에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9년에도 역시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직원 노조가 21일 화요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다시 협상에 나섭니다.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주최했던 제3회 골프 대회가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골프 코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애틀란타 총격 참사 2주기를 맞아 현지에서 한인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모인 가운데 추모식이 개최됐습니다. 아시안 차별 중지 및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 여성 4명이 희생된 이 아틀란타 총격 사건 2주년을 맞아서 총기 폭력과 아시안 혐오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과 극단주의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이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산과 부채 각각 100억 달러씩 기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2027년부터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난방시설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실무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전향적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한일 공동 기자회견을 두고 피해자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8강전이 펼쳐집니다.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는 오늘 오후 4시, 그리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경기는 내일 오후 4시 각각 8강전을 갖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이번 주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100호골에 도전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0호골을 기록하면 아시안 선수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혼조세를 출발한 뉴욕 증시 현재 하락세입니다. 은행권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전에는 흐리기 시작하지만 오후 들어 해가 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 화요일 21일부터 사흘간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들은 모두 수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의 고민 상당히 깊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깊은 상황입니다. LA 통합교육군의 학교들은 폐쇄에 대비해 각 가정에 공지문을 발송하고 학부모들은 애프터스쿨 연장 여부를 알아보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합니다. 이번 파업은 학교 버스 운전사, 교육시설 관리인, 카페테리아 직원, 캠퍼스 보안 요원 등 3만여 명의 교직원이 소속된 노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LA 교사 노조는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지만
파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실제 교직원 파업이 진행되면 교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학교 운영이 마비되기 때문에 LA 통합교육군의 1000개 이상의 학교가 수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현재 노조는 교육부에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LA 통합교육구 측은 지난해 7월 소급 인상한 5%, 오는 7월 5% 인상안, 그리고 또 올해 4%와 내년 5%의 일회성 보너스 지급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합의점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폐쇄가 정답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라는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또 LA 통합교육군의 학원, LA 통합교육군의 애프터스쿨은 굉장히 바쁘고 현재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LA 통합교육군 측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알베르토 칼발효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파업을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언제든 앉을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협상 자체를 노조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통합교육과 노조 사이 협상은 오늘 재개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알베르토 카발흐 교육감은 이미 제시한 기존 협상보다 더 나은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키 골드버그 LA 통합교육부 교육위원장도 사흘 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에 나서는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반면 일을 하러 나온다면 급여를 받게 된다며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에게 학교는 오픈돼 있고 이 경우 학생들과 이번 이슈에 대해 학교 방문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인원의 직원들이 근무를 선택한다면 학교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감독도 가능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또한 LA시의 레크레이션 공원국 로즈 왓슨 공보관은 파업 기간에 시 전역에 있는 22곳 레크레이션 센터들을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마찬가지로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소형주택 1200채를 건설해 노숙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3천만 투입할 예정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가 특히 많은 지역 로스앤젤레스에 500채, 세크라멘토에 350채, 샌디에고에 150채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주 절차, 노숙자들의 이주 절차는 각 도시 당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거지로 이동시키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형 주택 건설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더 많은 주택을 빨리 건설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에서 이슈를 풀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 주택은 우리 도시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뉴섬 주지사에게 고맙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한 노숙자 집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수는 17만여 명입니다. 미국 전체 노숙자 수의 약 30%가 캘리포니아주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숙자 중 3분의 1가량이 캘리포니아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날씨도 영향을 미쳤겠죠. 과거와 비교해서도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수는 2007년보다 23.4%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LA 시내 4,000명의 노숙자가 주거시설로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한 지 100일째를 맞는데 이날까지 LA 시내 노숙자 4,000명이 주거시설을 찾을 것이라고 베스 시장이 15일 밝혔습니다. 노숙자 4,000명 중에 1,000명은 캐런 베스 시장이 취임 직후 론치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LA시가 리스한 호텔과 모텔로 수용되는 노숙자들입니다. 나머지 3,000명은 베스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시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하우징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시설을 찾는 노숙자들입니다. 베스 시장 취임 후 LA 시내에서 총 2,700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떠나 주거시설을 찾았습니다.
베스 시장이 론치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LA 시내에서 노숙자 문제가 가장 극심한 다운타운의 스키드로를 비롯해 에코파크 등 시내 13군데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노숙자들을 우선적으로 호텔이나 모텔로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 500명이 주거시설을 찾았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머지 500명에게 주거시설을 찾아준다는 계획입니다. 베스 시장은 자신의 홈리스 구제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이 처음엔 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주거시설이 마련돼서 막상 노숙자들을 옮길 버스가 오면 그때는 노숙자들이 버스에 올라탄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난 선거 캠페인 동안 자신이 시장이 된 첫 해에 17,000명의 노숙자들을 주거시설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A 시정부는 앞으로는 LA 시내 줄지어 주차돼 있는 RV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들을 주거시설로 옮기는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캐런 베스 시장의 홈리스 구제책에 모두가 만족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리스들을 서둘러 옮기다 보니 홈리스들이 LA 시내 모텔이 아닌 멀리 떨어진 LA 카운티의 외곽 지역으로 수용되는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 경우 홈리스들이 병원 약속을 위해 1시간씩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숙자들이 주거시설로 옮겨진 후에도 서너 군데 시설을 옮겨가며 이사해야 하는 등 방만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시의회가 비폭력 상황에서 LAPD 경관 대신 비무장 대응팀을 출동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시의회는 비무장 대응팀 사무소 설립을 위한 $100만 예산 투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LAPD 노조인 LA경찰보호연맹은 비무장 대응팀 전담 신고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LA시와 협력해 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하는 경우는 사망자가 없는 차량 사고, 주차 위반, 노숙자 캠프촌 철거, 구걸행위, 불법 푸드트럭, 불법 도박, 불꽃놀이, 노상 배변과 방뇨, 공공장소 음주, 폭력행위 징후가 없는 시체 발견, 피해자가 없는 소음, 파티, 잡음 등에 대한 문제, 임대, 분쟁, 트레스패싱 및 무단 침입 등과 관련 신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코드 30 알람 대응, 주사기 폐기, 교통국 관련해도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구 가정용품 제조기업인 아이케아가 미국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서 모두 $2,425만 거금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아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한 것입니다. 아이케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2,425만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미국 내 아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5월 4일까지입니다. 변호인 측은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아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 수임료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0,000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법정 비용, 행정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가자들이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1인당 $30에서 $6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펜타닐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국 처방약과 똑같은 모양으로 둔갑돼 중고등학교에서 대량 유통돼 이를 복용한 청소년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약 단속국은 펜타닐을 함유한 이런 알약을 가짜 약으로 지칭하면서 모든 부모가 이 알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최근 마약 범죄 조직들이 이 알약을 합법적인 처방약과 비슷한 모양으로 대량 생산해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이 가짜 알약이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알프라졸람 등 합법약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며 아주 흡사하다라면서 알약 사진을 게재해 놓기도 했습니다. 마약 단속국 웹페이지에 가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약단속국 연구소의 작년 분석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이들 가짜약 10개 중 6개가 가짜 약만 모아놓은 10개 중 6개가 한 알만 먹어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약단속국은 가짜약은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1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출근길 남가주 지역 하늘 흐리게 시작했지만 점차 햇살이 비치고 있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보다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낮 기온이 4도가량 더 높아져서 정말 오랜만에 7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낮 기온 다시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60도 중반대로 떨어집니다. 다음 주 중에도 낮 기온은 역시 60도 내외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일요일부터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화요일을 지나 수요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49도, 해안 지역 60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낮 최고 기온 5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테플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과 한국TV가 주최한 제3회 골프대회가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팜스프링 인근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최한 제3회 골프대회가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의 이글폴스 골프 코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가한 150여 명의 한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한 스윙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한인 커뮤니티가 자리를 함께한 만큼 반가운 얼굴도 보고 골프도 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이복지재단의 이진백 사무총장입니다. 이번 골프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웃사회에 서로 봉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들이 더욱더 조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LA 민주평통,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 등 이번 골프대회에 참가한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 라디오 서울 방송에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에 대표하는 라디오 서울에서 이런 또 큰 화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 대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나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고 올가나이즈해 보였고 그래서 또 참석을 하기를 원했는데 마침 행사가 있어서 우리 한국학교연합회 이사님들이 같이 오게 됐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이 그동안 진행한 골프 대회를 통해 마련된 만남과 화합의 장이 매우 그리웠다며 1회, 2회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골프 대회에 참가한 한인 업체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골프의 데이빗 노 대표입니다. 올해로 3일째죠. 3일째 맞이하는 라디오 서울 골프 토너먼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해는 특히 이번 토너먼트를 위해서 일본 온오프 회사에서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라디오 서울 한국TV 화이팅! 대회에 참가한 한인들은 골프 대회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화합에 앞장서준 라디오 서울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만남의 장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에 어디 갈 데도 없었는데 진짜 좋은 환경에 이렇게 좋은 골프장에 리조트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저 라디오 서울 애청자예요. 그래서 오늘 다 에브리바디가 엔조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형님이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줘가지고 여기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게 참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날씨가 화창하니 괜찮고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또 좋으신 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같이 치게 돼서 지금 너무 좋아요. 다 언니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너무 좋아요. 이번 골프대회 남녀 챔피언은 존 케이 이씨와 제인 서씨가 차지했습니다. 대회 후 이어진 만찬과 시상식에서는 라플 추첨을 통해 올림픽 골프의 아마하 드라이버, PRGR 드라이버, 일본 골프 회사 온앤오프의 하이브리드 골프채, PRGR 웨지, MU 스포츠의 골프백, 파우치, PRGR 골프백, 야마하 골프백 등이 증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의 디너가 포함된 원라운딩 2박 골프 이용권과 코웨이의 $1,200 상당의 공기청정기, 고급 화장품, 침향단, 한국TV 셋탑박스 10개, 에그 쿠커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한인타운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외의 로컬 소식을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노래방을 돌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면서 이 과정에서 납치와 총격, 폭행, 카제킹 등을 저질러온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LA 경찰국과 국토안보부와의 1년간에 걸친 공조 수사를 통해 우드랜드 힐스에 살고 있는 38살의 한인 조대근 씨를 협박과 폭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아침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과 도우미들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엔 돈 상납을 거부한 노래방 도우미 운전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운전자 팔을 부러뜨렸으며 지난해 8월엔 총격을 가해 도우미 1명이 목에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 씨에게 4년간 돈을 상납해온 남성을 위협해 $1,000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와 LA 경찰국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칼트랜스가 파톨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들에게 배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칼트랜스는 프리웨이에 생긴 파톨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 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최대 $10,0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트랜스 보상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 교통국 홈페이지 dot.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10,000가 넘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클레임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정부 클레임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전화 1-800-955-0045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어제 빅팀 임팩트 프로그램 해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LA 카운티 검사협회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당초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검사협회와 어제 미팅을 갖고 빅팀 임팩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팅이 개최되기 수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앞서 검사협회는 빅팀 임팩트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한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고 어제 미팅에서는 이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빅팀 임팩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노인, 아동학대, 또 성학대와 성범죄, 증오범죄, 스토킹 같은 민감한 케이스를 다루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검사들로 이루어진 부서입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검찰의 구조 조정을 통해 이처럼 민감한 케이스를 다뤄왔던 경험 많은 검사들을 여럿 감축할 방침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마이클 해니시 검사협회장은 핵심 부서인 이 빅팀 임팩트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는 게스콘 검사장의 이번 결정은 무분별하고도 이기적인 보복성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부서가 해체되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 피해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정폭력이나 성범죄가 만연된 상황에서 게스콘 검사장의 구조 조정으로 이처럼 민감한 케이스를 다루는 특별히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검사들을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은 검사들이 맡아야 할 가정폭력, 성범죄, 노인학대, 증오범죄 케이스가 그만큼 늘어나서 관련 경험도 부족하고 제대로 훈련돼 있지 않은 검사들에게 해당 케이스들이 모두 이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LA 카운티 검찰의 빅팀 임팩트 프로그램의 매니저들은 게스콘 검사장과 검사장 팀에 빅팀 임팩트 프로그램에 추가 지원과 인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메모를 보낸 바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매니저들이 게스콘 검사장에게 보낸 메모가 언론에 유출됐고 유출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게스콘 검사장은 이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메모를 보낸 매니저들 여럿에게 보복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게스콘 검사장의 구조 조정은 바로 오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이 세계 한인 무역인협회 LA 지부와 2023 무역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꿈꾸는 한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연은 오는 5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동안 7주간 진행되고 웹, 줌 세미나도 열립니다. 특히 마지막 강연은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리며 총영사와 옥타 LA 회장 명의의 수료증도 증정될 예정입니다. 전 과정을 참여한 수료자에 한해서는 옥타 LA 신입 회원으로 신청할 자격도 부여됩니다. 지난 2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이 진행된 이후에 6월 5일에 출범할 예정인 재외동포청 조직구성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과가 정부 내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차관급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 차장 1명, 국장 4명 등을 비롯해서 200명으로 조직되는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참사 2주기를 맞아 어제 한인과 현지인, 정치인들이 추모식을 개최하고 아시안 차별 중지 및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조지아 주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으로 추모 행사는 시작됐고 총격으로 희생된 한국계 고 유영애 씨의 아들이 나타나 엄마가 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추모식에는 에리카 모르치고 백악관 아태계 연락 담당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읽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흑인 청년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안관보와 병원 직원 10명에 의해 집단으로 12분간 몸이 짓눌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백인 경찰의 목에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거의 3년 만입니다.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 남쪽의 센트럴 스테이트 정신병원 직원 3명이 어제 흑인 어버 오티에노를 사망케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헨리코 카운티 보안관보 7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 10명은 지난 6일 정신병원에 28살의 청년 흑인 오티에노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뭐 어제부터인가요? 그제부터인가요? 이번 주 뭐 조금 일찍 시작된 것도 있죠. 곳곳이 녹색, 녹색, 녹색입니다. 오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오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맞아서 남가주 수사당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가서 술 마시고 놀 계획 있는 거 다 안다. 차 키는 놓고 가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지를 궁리해라. 특히 DUI로 적발되는 것은 술뿐만이 아니라 마리화나와 처방약 그리고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품도 DUI 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확인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주류통제국의 히라타 국장은 업소들은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술을 과도하게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요원들이 업소를 돌며 커뮤니티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전국 도로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는 날 가운데 한 날입니다. 오늘 상당수 식당들에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기념하면서 초록빛깔 음식이나 음료를 특별한 딜을 통해 손님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크리피스크림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녹색 복장을 한 손님에게 글레이즈 도넛 하나를 무료로 나눠주고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기념 초록색 도넛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민트색의 샴락 쉐이크와 오레오 샴락 맥플러피를 오늘 다시 판매하고 나섰고 무료 프라이 같은 앱을 통해 몇 가지 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는 아이리시 크림 맛 커피를 다시 내놨고 리워즈 멤버들은 이달 31일까지 기한인 미디엄 아이스 커피 $2 오퍼를 쓸 수 있습니다. 잠바주스에서는 초록색 스무디 하나를 사면 다른 한 음료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KFC는 8조각이 된 치킨 버켓을 온라인이나 앱으로 주문하면 $1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고 그리고 또 일요일 참고하셔야 될 이벤트가 있죠. 뭐 물론 한인타운을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 제38회 LA 마라톤이 개최됩니다. LA 마라톤의 26.2마일 코스는 다저 스테디움에서 시작해 센츄리 시티에서 끝이 납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은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올베라 스트리트, 리틀 도쿄, 헐리우드, 로데오 드라이브, 루트 66 등 LA 지역 유명 지역과 명소를 지나게 됩니다. 이 마라톤 코스를 이렇게 신경 써서 명소를 지나게 만들어 놓은 이유 있죠. 마라톤이 지금 2시간 넘게 생중계가 되면서 LA 마라톤, LA 도시 곳곳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A 마라톤은 이 코스 선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서 꼭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베버리 힐즈 이런 곳을 지나도록 코스를 짜놓은 것입니다. 마라톤은 휠체어 레이스 새벽 6시 30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도로가 차단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날부터 차단되는 것도 있고 프리웨이가 또 엑싯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동하시는 분들 오는 일요일 19일에 이동하시는 분들 LA 지역으로 오실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량 인출 사태를 막지 못해 붕괴해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실리콘밸리은행의 옛 모기업 실리콘밸리은행 파이낸셜이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이낸셜은 법원에 제출한 시인청서에 각각 100억 달러에 달하는 파산과 부채를 기재했습니다. 신생 기술기업과의 금융거래에서 적극적이던 실리콘밸리 은행과 이 SBB가 붕괴함에 따라서 현지 스타트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베리카의 CEO인 케이시 로즌솔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손실이 SBB가 제공해온 사회 구조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금융사는 SBB처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앞으로 벤처 대출 같은 금융 해결 수단을 찾기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스타트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얘기가 무수히 나오고 있다며 SVB는 지난 40년간 신생 기술 기업과 거래해오며 벤처 생태계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나 아마존 역시 수만 명을 감원할 정도로 테크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전망이 나빠진 상황이어서 스타트업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크다고도 전했습니다. 누군가 SVB를 인수하더라도 새로운 경영진이 파산에 이른 사업 모델에 회의적일 수 있고 SVB와는 독점적으로 거래했던 스타트업들조차 앞으로는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하려 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상무부는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9.8% 증가한 14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은행권의 혼란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폭락 등에도 기준금리를 지난달 예고한 대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too high for too long. Therefore, the Governing Council today decided to increase the three key ECB interest rates by 50 basis points in line with our determination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각각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그리고 이번까지 3회 연속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50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70조 3천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한 결정이 이번 금리 인상을 추진할 자신감을 주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시장 긴장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며 유로존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25% 폭락했던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목요일에는 19% 반등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에 54%보다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can reass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옐런 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조치와 관련해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며 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금지 장벽이 만만치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틱톡을 미국 자본에 매각토록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이 나섰지만 법적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틱톡의 모 회사는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케이맨 제도에 설립 등기가 된 바이트댄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똑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번 역시 3년 전 시도를 무산시켰던 똑같은 장애물과 직면할 공산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틱톡의 중국 창업자들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불응시 미국 내 사용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3년 전보다 또 정치계의 초당적 지지가 늘어났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짚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와 10대에 미치는 영향에 불안을 느끼는 의원들이 늘면서
틱톡에 대한 공격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틱톡을 없애기 위해 어려운 장애물들이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오전에 유럽축구연맹이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됐습니다. 8강 대진표, 이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표 볼까요?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역시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는 나폴리죠. 나폴리가 AC 밀란과 8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같은 이탈리아 팀끼리 맞붙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8강전 대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와 포르투갈의 벤피카는 역시 이탈리아의 인터밀란과 8강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시티는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과 8강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영국 팀이 한 팀, 이탈리아 팀이 세 팀, 영국 팀이 두 팀, 이탈리아 팀이 세 팀이 이번 8강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 그리고 독일 각각 한 팀씩 올라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인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리그 최하위 팀인 사우샘프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프리미어리그 99호를 승부한 손흥민이 이제 100호 골에 도전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넣은 선수는 현재까지 모두 33명. 이 가운데 아시아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한 골만 더 넣으면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이어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사우샘프턴전이기에 기대는 큽니다. 2020-2021 시즌 맞대결에서는 4골이나 넣었고 지금까지 16번 경기를 치러 12번이나 골맛을 봤던 팀이기 때문입니다. 레스터 시티전 골로 런던 풋볼 어워즈 올해의 골로 선정된 기쁨도 이어갈 각오입니다. Everybody that vote for me, and it's an honor for me to win this award. And I'm sorry I cannot be there in person to accept it. 토트넘은 3위 맨유에 승점 2점이 뒤진 4위에 올라있지만 경기를 덜 치른 뉴캐슬과 리버풀도 바짝 추격 중입니다. In every season, Premier League to finish the top 4, it means that you had a good season. 손흥민은 사우샘프턴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표팀 평가전을 준비합니다. 대기록을 세우고 기분 좋게 팬들 앞에서 A매치를 치를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WBC 아시아 쪽에서 한 거는 4강 진출팀이 모두 확정이 됐죠. 쿠바와 일본이 4강행을 확정됐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미주 지역에서 열렸던 WBC 8강전 오늘 펼쳐집니다. 오늘 오후 4시죠. 오늘 오후 4시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 간의 경기가 오늘 오후 4시에 펼쳐집니다. 이 방송은 채널 팍스 스포츠 1, FS1을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 대표팀의 8강전 경기가 있는데요. 미국 대표팀 보면 뭐 드림팀이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력이 강하지 않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경기가 내일 오후 4시 펼쳐집니다. 내일 오후 4시에 펼쳐지는 경기는 팍스 TV 채널 11을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승자가 쿠바와 맞붙고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 간의 승자가 일본과 맞붙게 됩니다. 그렇게 4강전이 치러질 예정인데 이 4강전은 일요일과 월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서머타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